두 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극한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극한이 존재하겠죠. 그럼 우극한이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fx 플러스 kgx 여기 극한값과 여기 극한값이 좌극한의 극한값이 같아야죠.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우극한부터 따져봅시다. fx의 우극한, fx는 이 왼쪽 그림이고 우극한이면 x값 0을 기준으로 우리는 x값 0에서 우극한을 따지는 거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 축의 모양을, 축의 방향을 보고 쫓아오는 목표값, 그때 y값, 마이너스 1에 수렴하죠. 그럼 gx의, k는 어떻든 실수니까 gx의 우극한 값을 따져봅시다. 똑같죠? x가 0일 때 우극한 gx의 오른쪽의 극한값은 3을 목표값으로 보고 있네요. 그럼 이 극한이 3인데 거기다 실습에 k를 했으니까 3k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엔 좌극한 fx의 좌극한 왼쪽에서 0쪽으로 다가오면 2의 목표값을 보죠. gx의 좌극한 1이 함수값 y값의 목표값 근데 거기다 k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등식을 세우시면 되죠. 그래서 이 k값은 3이 되므로 따라서 k값은 2분의 3일 때 저 극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극한이 존재한답니다. 이랬을 때 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극한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냥 알파에 수렴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극한을 따져 모르려면 fx 밑에 분모에 x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관계식을 전부 다 x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2x가 남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분의 fx 위는 x 플러스 x분의 fx. 자, 써보면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2x 마이너스 3알파 분의 x 플러스 알파. 근데 알파는 극한값이니까 상수겠죠. 그럼 x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 전체 꼴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돼요. 그렇죠. 여기 x가 무한대, 얘도 x에 무한대. 상수는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럼 극한을 따질 때는 최고창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비율을 극한값으로 따지는 거니까 2분의 1이 극한값. fx, gx를 더하고 빼고 실수배했을 때 극한이 존재하는 케이스는 원래 지금 알파, 그러니까 fx랑 gx가 각각 수렴한다는 말은 없지만 이런 류의 문제는 그냥 fx를 알파로 두고 gx를 베타로 두고 문제 푸시면 3알파 플러스 베타는 8, 뒤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알파 베타 값이 나와요. 그게 fx의 극한값이니까 fx와 gx의 극한값을 적당히 대입해서 문제를 잘 푸시면 이런 류는 원래는 저렇게 풀면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런 문제는 어차피 다 극한값이 알려져 있고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풀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5번 문제. 이건 이제 말장난이죠.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잘 떠올리셔야 돼요. 실수배, 적당한 실수를 곱하면 그 실수는 극한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혹은 수렴하는 것끼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모두 성립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눌 때 그 나누기 뒤에 있는 극한값이 0에 수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극한이 항상 존재한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기억은 여기 fx랑 fx 플러스 gx가 각각 존재해요. 극한값이. 그럼 얘도 존재하냐 물어봤는데 어차피 얘가 존재하는 극한이고 얘도 이 통째가 존재하는 조건이니까 이걸 1번으로 보고 이걸 2번으로 본다면 2번에서 1번을 빼시면 돼요. 수렴? 수렴. 수렴한 것끼리 빼도 수렴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2번에서 1번을 빼게 되면 fx 플러스 gx에서 fx를 빼다 보면 fx가 지워지고 뭐가 남냐면 gx가 남아요. 그럼 수렴과 수렴한 것을 빼면 당연히 얘도 수렴하겠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극한이 존재한다.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은 이 앞쪽에 있는 fx랑 뒤에 있는 gx, 이게 fx, gx, 얘 1번, 얘 2번.
이 1번과 2번을 결론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이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1번과 2번을 어떻게 해야 제가 나오냐면 1번 나누기 2번 하셔야 제가 나와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나누기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얘가 0이 아니거나 0에 수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 2번이 얘가 0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없어요. 문제. 그러니까 전제 조건에 보면 이게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보면 나누는 그 극한이 0에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0이 아니다. 라고 정의돼 있어야 나눌 수 있는데 이게 0이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모양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발레를 들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풀이가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디귿은 앞쪽에 있는 게 1번, 뒤에 있는 거 2번을 적절히 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딱 봐도 곱하면 되죠. 1 곱하기 2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성립하죠. 얘 수렴. 그럼 둘이 곱한 것은 곱한 값에 수렴하기 때문에 얘도 수렴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리을은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거든요. fx-gx가 0에 수렴한다. 그러면 fx, gx는 극한이 같다는 뜻인가? 사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극한의 복인데 저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발레 뭔지 알죠? 발레 이 발레 말고 반대가 되는 예.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 그게 발레죠. 그럼 적당한 발레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게 성립하게 만들면 됩니다. 저것만 성립하게 이거는 성립하게 만들 때 얘가 성립하지 않는 것. 그렇죠? 앞에서 배웠잖아요. 가정이면 결론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게 참이 되지 않는 얘를 찾으시오. 그 발레는 어디 존재합니까? 그러면 가정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동시에 결론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P-Q. 이게 발레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는데 얘가 성립하지 않는 얘를 드셔야 돼요. 둘 다 성립하거나 둘 다 성립하지 않게 만들면 안 되고. 그럼 이거 fx의 gx에다가 fx의 gx를 빼서 극한으로 했더니 0이 되는 케이스는 그냥 같은 걸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x값 a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게 y는 fx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fx인 동시에 gx예요.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렇죠? 그럼 fx의 우극한도 이 값에 수렴하고 gx의 같은 거니까 gx의 우극한도 얘에 수렴해요. fx의 좌극한은 여기 수렴하고 gx의 좌극한도 여기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서로 같죠. 그렇죠? 그럼 빼면 둘 다 0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하나를 fx인 동시에 gx로 보자는 얘기죠. 결국 같은 그래프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3이야. 얘가 2야. 그럼 우극한은 fx도 3에 수렴하고 gx도 3에 수렴하니까 둘을 빼게 되면 극한값이 0에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좌극한은 fx는 2에 수렴하고 gx도 결론은 같은 함수라 2에 수렴하니까 빼면 0에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럼 극한이 둘 다 0에 수렴하는 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니까 당연히. 같은 것끼리 빼면 당연히 0이 될 테니까 0에 수렴한다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과 리미트 x가 a의 gx의 극한은 같습니까? 라고 두면 같지 않죠.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래프의 극한인데 같은 거잖아요. 우극한 예, 좌극한 예. 우극한과 좌극한은 각각 같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썼다는 얘기는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극한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얘는 극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같다고 말할 수가, 이건 극한에 대한 표현이잖아. 극한 값이 같습니다 라는 뜻인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걸. 그러니까 극한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끼리 같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존재하지 않는 것 어떻게 같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fx랑 gx의 fx와 gx를 뺀 것의 극한은 0에 수렴하는 케이스를 만들 수 있지만 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같다는 말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런 예를, 이런 것, 단순한 예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6번은 fx가 두 개 관계식이죠. 근데 얘는 좌극한을 따지고 얘는 우극한을 따져요. 얘가 마이너스의 좌극한이죠. 얘가 마이너스의 우극한입니다. 그럼 앞쪽 케이스에서 fx를 쓸 때는 x 플러스 2 쓴 다음에 밑에 있는 관계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fx가.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쟤는 x 마이너스 1이 돼요. 플러스 얘는 x가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우극한을 표현하는 거니까 fx식을 윗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 x가 겹치니까 x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수렴하고,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의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납니다.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의 극한을 구하는 방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유리화인데, 이런 케이스는 유리화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따로 공부했던 공식.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에서 이쪽 뒤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그 값이 극한값이다. 그래서 a 값은 1이 된다. 라는 거였고.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는 무한소가 되고 분자는 상수죠. 무한소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죠.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얘도 2분의 1 빼면 얘는 0에 수렴해요. 그럼 0 곱하기 무한대 꼴인데 이게 0에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2를 곱하면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 가루가 있는 쪽을 보통 정리하는데, 그때는 뭐 통분, 유리화 이런 걸 많이 하죠. 이거는 통분하셔야 되겠네요. x-1분의 1 곱하기 2, 3-x 곱하면 2,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x, x-1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남은 건 여기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x에다 1 대입하게 되면 극한값은 4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b값은 4분의 1이다. 네, 11번도 너무 안 하면 또 문제인가? 비슷한 문제가? 네, 이건 할게요. 다음에 극한값이 b일 때 a, b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x가 1일 때, 이건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b라는 상수값에 수렴한다는 뜻이니까. x가 1일 때, 그러고 보니까 분모가 0에 수렴하죠. 근데 분자는 a 때문에 어디에 수렴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극한을 가지려면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분모가 0에 수렴하는데 분자값이 무한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상수를 가지면 극한이 없죠. 무한대로 발산, 얘도 무한대로 발산. 결론은 결과적으로 분자도 0에 수렴해야지만 어쨌든 0분의 0꼴이 돼서 극한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분모가 0에 수렴하니까 분자도 0에 수렴한다가 성립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 얘가 0에, b가 아니고 0에 수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얘는 4가 루트 4, 2가 되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 결과적으로 0분의 0꼴이 된 거죠. 당연히 유리화를 해서 약분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x-1을. 그럼 분자의 반대보인 얘를 곱하고, 이거는 분배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나중에 약분시킬 거니까 분모는 놔두고 분자만 잘 정리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인수분해하면 x-1, x 플러스 1이 분자가 유리화된 결론이죠. 여기는 x-1과 얘가 없어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분자에 남은 거 써야 돼요. x 플러스 1.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이제 극한값이 나오겠죠. 2 플러스 2, 4분의 2, 2분의 1. b값은 극한값이니까 2분의 1이고, 네, a값은 마이너스 2.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x가 3으로 갈 때 다음 극한값이 12분의 1이랍니다. 이게 0에 수렴하지 않는 상태죠. 이건 어떤 꼴이냐면 3을 집어넣으면 분자가 0에 수렴해요. 그럼 당연히 분모도 0에 수렴하는 꼴이 되어야 되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게 분자가 0에 수렴해.
근데 분모가 낼 수 있는 종류는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어떤 특정 상수를 갖거나 아니면 얘도 0에 수렴하거나 이 꼴일 텐데 분자가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분의 0에 가까운 값은 엄청 더 작은 무한소가 되죠. 이게 0에 가까워져서 이게 0에 수렴해요. 상수분의 무한소도 0에 수렴해요. 결국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꼴과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0에 수렴하고 0분의 0꼴도 극한값 계산하다 보면 0에 수렴할 수도 있고 딴 거에 수렴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분자가 0에 수렴하는데 분모를 이렇게 규정해주지 않으면 이거 다 수렴해요, 결국은. 0이라는 값에 수렴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수학적으로 관계된 형태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렴하긴 해. 분자가 0으로 가기는 하면 분모에 뭘 둬도 다 수렴하는데 이왕이면 0이 아닌 값에 수렴하게 만들려면 이제 얘네가 아닌 얘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0분의 0꼴일 때만 0 아닌 값에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얘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겠지만 0이 아닌 꼴에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전제를 다는 거예요. 분모가 0에 수렴하면 이 극한이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분모도 0에 수렴합니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분모도 0에 수렴한다고 성립하니까 여기다 x에다 3 집어넣어요. 그럼 27 플러스 9a 플러스 3b 얘가 0에 수렴한다. 뭐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할 거냐면 이걸 3으로 약분하게 되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고 얘를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를 여기다 대입해서 밑에 걸 인수분해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제 관계식이 책은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 해설지도. 근데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루트가 나오지 않는 꼴은 인수 정리를 통해서 좀 더 식을 가볍게 만드는 게 좋은데 고맙게도 이 친구는 x로 묶이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꼴인데 분모가 0에 수렴했기 때문에 이 분자도 당연히 0에 수렴해야 된다는 뜻은 여기 있는 2차식 중에 어떤 인수가 x-3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걸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 또 다른 1차식은 얘랑 곱해서 이걸 만드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x-3분의 b가 와야 이렇게 상수항을 곱하면 플러스 b가 나올 테니까요. 적당히 짜맞춰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쉬운 풀이죠. 아까처럼 b는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여기 집어넣어서 막 인수분해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약간의 적당한 또 약간 요령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 일단 x로 묶어내고 분자가 0에 수렴하면 분모도 0에 수렴할 텐데 얘는 0에 수렴 안 하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2차식 안에서 0에 수렴하기 위한 x-3이 있어야 되고 2차식을 1차와 1차의 곱으로 바꿀 때 2차 관계에서 1인 상태라 상수항만 맞추면 이 상수항은 구조상 마이너스 3분의 b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극한을 취한 거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그럼 이건 지워지죠. 이 극한값이 12분의 1. 그러다 3 대입해요. 그럼 3 가로 3 마이너스 3분의 b 분의 1이 12분의 1이니까 이게 12 분모인 12가 된다는 뜻이겠죠. 약분하면 여기 4가 남을 테고 넘겨 이항하면 3분의 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b값 마이너스 3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관계식은 여기랑 이 가로 두 개를 곱한 게 같잖아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a 값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1차 함계수를 찾겠다는 뜻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a 값, b 값을 이렇게 찾으시는 게 이 문제는 제일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2차 함수 fx 이런 거 차수를 잘 안 알려줍니다. 꽤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거 그냥 대충 흘리시면 안 돼요. 굳이 2차를 언급한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1분의 fx가 6에 수렴하죠. 분모가 0에 수렴하죠. 분자도 0에 수렴한다. 따라서 f2의 값이 0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fx는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건 고1 때 배웠던 인수정리 개념이니까 x에 2 집어넣었더니 다항식이 0이 된다고? 이 다항식은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면?
분모가 0에 수렴하죠? 분자도 0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습니다. 근데 fx가 지금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인데 저 1차식 두 개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x-2, x 플러스 1의 곱을 갖고 있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인수를 갖는다고 해서 제곱의 개수까지 정의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수를 갖지만 앞에 2가 있을 수도 있고 3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차함계수 a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a를 구하면 이제 완성된 문제죠. a를 구해봅시다. a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아무데나 여기나 여기나 아무데나 계산하기 편한 쪽에 여기다 대입할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가 a 가로 x-2 x 플러스 1인데 이게 지워지잖아요. 극한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3a가 되죠. 그치? 여기다 2 대입하면 3a. 3a가 6이므로 따라서 a 값은 2가 됩니다. 여기는 이 극한을 계산하시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분에 이게 2가 됐죠. 그럼 여기 전개하면 2x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은 사실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왜 무한대분에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창만 알면 되잖아요. 1창 상수항 뭐 굳이 구할 필요 없어요. 극한값은 2가 됩니다. 여기가 좀 중요하죠? 여기 케이스를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항함수 fx가 이게 앞쪽에 풀었던 문제 중에 가는 뭐, 나는 뭐 이걸 만족할 때 이런 문제 있었죠. 이게 그 문제인데 가를 보니까 여기 앞쪽을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자 생각해 봅시다. 분자인 fx-2x 세제곱이 2차보다 차수 높은 3차나 4차나 이렇게 차수 높은 것들이에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자의 차수가 크면 이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럼 이 꼴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만약 차수가 동일하다면 분모가 2차. 그럼 분자도 이 fx-2x 세제곱이 2차야. 그럼 최고차 앞에는 개수를 쓸 테니까 0이 아닌 다른 값에 수렴하겠죠. 결국은 fx-2x 세제곱이 3x 제곱보다 차수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2차분의 1차 혹은 2차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0에 수렴하겠죠. 그럼 따라서 fx는 fx-2x 세제곱은 1차 이하의 식이에요. 1차식이 아니에요. 1차 이하의 식인 겁니다.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1차 이하의 식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죠? 보통은 이렇게 쓰잖아요. ax 플러스 b 1차 이하의 식. 그때 a가 0이 되면 이때는 상수가 되는 거고 a가 0이 아니면 1차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fx는 이걸 넘겨주면 되죠.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꼴로 써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느낌이었죠. 이게 0에 수렴한다고?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2차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여기에 3차가 지워지려면 fx는 일단 2x 세제곱으로 일단 가야 되겠구나. 3차를 지워야 되니까. 그리고 3차 다음에 2차의 개수를 두게 되면 요 개수랑 요 위에는 2차 개수가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올 테나 얘는 2창이 없는 거구나. 그 나머지 1창 이후로 이렇게 정리되는 요런 꼴이었구나라는 걸 뭐 직관적으로 이해도 괜찮군 하고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여기서는 fx의 최고창 개수나 그 다음에 형태를 대략 판단했으니까 이쪽에서 나머지를 계산해야 될 텐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럼 x 플러스 1분의 분모가 0에 수렴하네? 그럼 분자도 0에 수렴해야지. 근데 분자가 누구죠? fx-1. 그 얘기는 분자가 0에 수렴한다 라는 뜻이니까 f-1은 1이 된다는 뜻이죠. f-1을 계산해야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1, 0이 아니죠? 얘는 1, 이게 0인 거니까 얘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a 플러스 3이 됩니다. 선생님,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얘가 3차긴 하지만 x 플러스 1 인수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3차는 x 플러스 1 인수를 가지고 그 다음 2차를 맞추면 되니까 최고창이 2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2x 제곱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뒤에 뭐가 나냐면 1차항과 상수항이 나와야 되거든. 어차피 여기도 미리수 2개, 여기도 미리수 2개.
이렇게 푸는 이유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함인데 줄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써먹어도 특별히 어떤 좋은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때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원래 원식이죠. 정식적인 풀이, 정석적인 풀이. 그 풀이를 제일 적용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풀이를 자꾸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린 게 인수정리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다항식인데도 얘처럼 뭔가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서 인수정리를 쓰고 싶었는데 인수정리를 써봐야 미지수의 개수가 구조적으로 줄지를 않아. 그러면 원풀이대로 넘어가는 것들을 알고 빨리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풀이법을 많이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문제, 단순한 문제야. 그러면 풀이법이 하나면 되겠지만 좀 복잡한 문제나 개념적으로 좀 많이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은 풀이법을 웬만하면 한 2개 정도 이상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회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다가 막히면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만 밀어붙이면 막힐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당황해서 또 자기 실력을 못 발휘하는데 막히면 다른 방향으로 돌면 돼요. 근데 보통 돌 때는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좋아요. 자, B자리 대신에 A 플러스 3을 대입해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ax B자리 대신에 A 플러스 3을 집어넣었죠. 근데 분자는 이게 잘 봐야 돼요. 어쨌든 분모가 x 플러스 1을 가졌죠? 그럼 분자도 분명히 x 플러스 1을 가지긴 해야 돼. 그럼 이 분자가 x 플러스 1 인수를 갖는다는 뜻은 x 플러스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인수분해 묶어야 돼요. x 플러스 1 나오게. 이렇게 두 개 묶으면 왠지 a로 묶이면서 x 플러스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쪽도 묶으면 x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x 플러스 1이 안 나오는데? 뭐가 문제죠? 네가 보고 있는 분자는 fx가 아니고 fx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런 거 잘 놓치죠? 여기다 1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1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가 돼요. 이제 묶이네요. 이렇게 두 개 묶으면 2로 묶이면서 x세제곱 플러스 1이고 이렇게는 a를 묶으면서 x 플러스 1이 나와요. 고1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이죠. 3차 플러스 3차니까 3차 떼고 x 플러스 1 묶고 바로 이어서 앞에 거 제곱 2를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 이렇게 그 얘랑 이제 붙이면 돼요.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니까. 그럼 붙이면 이 분자값은 x 플러스 1이 묶이면서 남은 거를 덧셈하죠. 2랑 얘를 분배한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여기를 덧셈하는 거예요. 그럼 극한이 7 이걸 계산한 거니까요.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a가 극한값 7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 되겠죠. a 값 1이 되면 이제 b 값은 4가 돼서 이 다항식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f1의 값은 2 더하기 1 더하기 4, 7 이렇게 되겠네요. 절대값이 나왔잖아요. 절대값이 3 미만이면 절대값을 벗겨내면 음수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양수 3보다는 작겠죠. 양쪽에 어쨌든 답은 이거니까 여기에 최대한 끌어다 맞춰야 돼요. 그럼 뒤에 마이너스 3x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더해줘야 되죠. 3x 플러스 3, 3x 마이너스 3, fx 3x 플러스 3 세제곱 해야 돼요. 이거를 세제곱. 근데 이게 뭐 양이든 음이든 세제곱하면 여전히 이쪽이 큰 거죠. 여기도 세제곱. 부동 안 바뀌고 여기도 세제곱. 거기다 분모를 다시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돼요. 얘도 x 세제곱 플러스 1. 얘도 x 세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이 나왔죠. 이 앞에 이제 리미트만 붙이면 되죠. 극한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원래 관계식은 이쪽 오른쪽 가면 갈수록 컸죠. 그럼 극한을 취해도 여전히 오른쪽 크지만 등호가 붙는다. 이렇게. 근데 여기 극한값을 찾으려니까 x에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얘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얘도 3차, 얘도 3차예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 1.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의 세제곱 27이죠. 얘도 똑같아요. 27.
얘는 27에 수렴한다가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죠. 원점이 중심이며 반지름 2짜리 원 위에 저렇게 점 P가 있죠. 점 P와 여기 2,0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를 찾아야 돼요. 점 B의 좌표. 결론은 이 직선의 y절편값을 찾아야 되니까 빠르게 머릿속에 뭘 구분해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이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거구나. 여기는 이 직선의 y절편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면 직선의 방식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원래 그래요. 수학적인 어떤 논리를 이용해서 이 직선의 방식을 찾은 다음에 그 복잡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저 복잡한 y절편 값을 찾고 그 복잡한 y절편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복잡하냐 차이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딱 보자마자 y절편 대입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직선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점 P의 좌표를 써봅시다. A, B라고 책에 좀 친절하게 알려줬죠. 안 나오면 그냥 네가 쓰시면 돼요. A, 라고 쓰시고 B라고 쓰시고. 근데 이 직선이 이제 두 점을 지나가요. A, B라는 점도 지나고 2, 0도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 L이죠. 고1 때 배운 거네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 중에 만만한 점을 찍고 y에서 y좌표 뺀 다음에 x에서 x좌표 빼고 이 앞자리는 기울기를 쓴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정리해보면 y는 a-2분의 bx 마이너스 a-2분의 2b. 자, 여기에 점 B의 좌표가 필요하죠. BO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점 B의 y좌표인 얘가 필요해요. 결론은 y절편값 마이너스 a-2분의 2b. 얘는 계산됐어요. BO의 길이는 마이너스 a-2분의 2b. 이게 BO의 길이에요. 곱하기 pH는 뭐죠? 이 점의 y좌표 b. 따라서 저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리미트 a가 2의 좌극한일 때 a-2분의 마이너스 2b제곱. 자, a가 2로 가죠. 그럼 분모가 0의 수렴이에요. 분자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a가 아니고 b잖아요. 대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머릿속으로 b가 아닌 a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나마 나와 있는 거는 원밖에 없잖아요. 원은 지금 안 써먹고 있는 거니까. a, b라는 게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이 돼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 따라서 b제곱은 4 마이너스 a제곱. 여기 마이너스 2가 붙었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곱해요. 마이너스 2b제곱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a제곱. 그럼 2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 2,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이걸 분자에 올리면 돼요. 리미트 a가 2의 좌극한일 때 분모 a 마이너스 2, 분자 마이너스 2b 제곱이 얘랑 같은 거라고 했죠. 2 가로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3. 약분 2를 대입해요. 10 이렇게 됩니다.